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30일, 지금 현재 저녁 6시 40분입니다. 자, 골드가 어제는 빠졌고요. 어제가 많이 출렁거렸죠. 오늘 결과적으로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그 오후 시간이죠. 오후 시간 아시아 오시안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논장 들어와서 반등을 했고요. 미중 정상회담에 관련된 내용은 제 예측이 정확하게 맞았죠. 땜방식의 조건부 합의, 뭐 이렇게 내용이 나간 거죠. 최종적으로 이제 미중 정상회담의 그 결과 부분은 나중에 조금 설명하기로 하고, 자, 지금 현재 골드는 국제 시세가 4,003불 80센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80만 6천원, 아침보다 한 5천원 올랐습니다. 팔 때가 68만 7천원, 오히려 아침보다 3천원 빠졌습니다. 자,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은 2억 1,651만 8천원, 2억 1,651만 8천원의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보다 한 80만원 정도가 오히려 올랐습니다. 예. 아이러니하죠. 팔 때 금액은 내렸는데 살 때 금액은 올랐네요. 뭐 흐름상 봐보면 환율도 지금 아침이 뭐 어천보다 올랐네요. 뭐 오늘 아침에 1323원인데 5원 정도 올랐습니다. 달러도 지금 이제 아침보다 반등을 했고요. 98.940. 예. 아침에 98.915였습니다. 뭐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골드가 의외로 지금 오늘 이 시진핑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에 반등을 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버는 지금 현재 1토르 온스당 48불 18센트가 지금 현재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10,760원, 팔 때가 7,660원,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살 때나 팔 때나 아침보다 돈당 한 20원 정도 올랐고요.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은 335만 4천원, 335만 4천원에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kg는 전체적으로 한 6천원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버는 뭐 큰 변화가 없다가 맞겠죠. 그런데 실버가 지금 흐름이 오히려 골드보다 더 좋습니다. 흐름이 지금 현재 계속 그 행보에다가 안 떨어지고 있어요. 실버가 그만큼 지금 실버 강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48불대 위로 또 반등을 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어제 금리 인하를 했을 때는 하락을 했고, 지금 파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 내용이 합의가 잘 되면 오히려 하락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미중 정상회담 내용이 발표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예측과 반대죠. 물론 금리 인하를 하고 난 이후에 하락한 부분은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12월달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 하는 이 발언이 굉장히 파장이 컸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뭐 얘기하자면 파월 연준 의장이 뭐 그렇게 발표를 했다 하더라도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은 가장 이제 첫 번째 그런 내용을 표현을 들었던 것이 12월 달에 아무런 지표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이 FOMC 회의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이나 노동시장이나
그 다음에 소비시장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의 이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FOMC 회의가 가능하느냐, 뭐 이 부분에서 그런 연장선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어제 금리 인하를 하고도 인하에 그만한 이 시장에서는 오히려 뭐 0.25%는 선반영된 케이스가 좀 많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파월 연준 의장의 12월달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없을 수도 있다, 이 발언이 오히려 시장에는 충격파를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그 파월 연준 의장, 그 미국 중국의 지금 협상 내용을 보면, 어쨌든 뭐 지금 세계 무역 질서의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골드가 상당히 상승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제 긴장도가 떨어지는 어떤 완화 조치 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합의를 했냐면은, 히토류 규제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미중 간 이 무역 충돌 이렇게 다 히토류 뭐 대두 또 관세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그 굉장히 긴장도가 높여졌지만, 히토류 수출에 관련된 중국 정책이 이제 뭐 1% 이상의 히토류가 들어간 모든 제품은 규제를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1년간 유예를 했습니다. 1년간 유예 기간을 1년으로 늘려놓은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조건부 합의가 중국 농산물, 그러니까 중국의 농산물 구매 재개에 관련된 뭐 펜타닐이라든지, 이게 원래 펜타닐은 이게 비닐 만드는 이 원료인데, 거기에서 제조를 조금만 틀면 그게 이제 마약 성분이 원료가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농산물 구매를 중국에서 재개하는 걸로 이렇게 또 합의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펜타닐에 관련된 뭐 이런 부분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허가 없이 이게 수출되고 뭐 미국으로 들어가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또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이제 땜빵이라고 봐야죠. 이게 이제 과연 이 농수산물 재개나 그다음 펜타닐의 이 관련된 미국으로 수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통제를 하느냐, 뭐 이런 부분에서 이게 합의 이행이 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캐션 마크는 붙어 있지만 일단 농산물 그 구매를 재개를 한다라고 합의를 했죠. 펜타닐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이런 부분을 특별하게 관리를 하겠다, 수출 통제를 정확하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뭐 반도체 뭐 AI 관련된 뭐 이런 어떤 부분에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 이제는 이제 뭐 엔비디아의 그 GPU 그래픽 카드가 좋다, 막 이 광고 선전하듯이 대단한 제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제 중국에서 노 땡큐죠. 우리도 이제 충분히 AI 기술, AI를 개발할 정도의 그런 그래픽 카드 이미 높은 수준의 지금 제조를 할 수 있다, 제품이 나오고 있다. 실질적으로 그걸 가지고 지금 딥시크를 만들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완전히 어떻게 봐보면 그래픽 카드 엔비디아의 매출을 몇십조로 깔아 먹어버린 거죠. 그런 어떤 내용이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제 중국 수입 관세 평균적으로 57%인데 이것을 10% 인하를 한다. 10% 인하를 해서 지금 이제 47%로 한다. 이게 이제 큰 표면적인 합의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양국에서 그렇게 사인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 수출하는 중국의 관세는 57%에서 47%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이게 무기로 삼았던 히토류 관련된 수출 규제는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그 다음에 미국이 요청한 이제 페탈린 이 부분은 이 중국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이제 이 대두나 농산물 구매는 재개하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지금 언급이 됐습니다.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조선 부분 지금 뭐 입항료 이런 내용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합의를 못한 것 같아요. 미국은 중국 조선에 대한 이 조사 중단을 조선의 미국 이제 중국 조선의 조선 산업에 대해서 어느 나라로 배가 이렇게 수출되고 이런 부분을 이 수출 통제를 확대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게 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철회를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양쪽 대통령이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90분 정도 이제 대담을 했다 그러죠. 회담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또는 형님은 뭐 12점 만점이 12점이다 평가할 정도로 뭐 어메이징했다. 이 양반의 어떤 특유의 그런 이제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시진핑 이미 뉴스 보시 잘 아시겠지만 이 회담장 들어가기 전에 시진핑 주석은 굉장히 얼굴이 굳어 있었는데 나왔을 때는 이제 어쨌든 두 분 다 얼굴이 굉장히 좋은 화기애애한 그런 모습을 잠깐 보여줬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땜빵식의 조건부에 합의를 했습니다. 길게는 1년, 1년 정도의 이제 또 임시 봉합을 했죠. 그래서 일단은 긴장도가 떨어졌고 골드는 뭐 흔히 하는 말로 조정받을 만큼 받았고 무역 이제 분쟁 관련된 부분은 땜빵식이기 때문에 클리어하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골드에서는 이건 호재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골드, 실버, 공이 지금 이제 아시아 5장부터 이제 상승했죠. 5장 들어와서 이 소식이 전해지고 하면서 상승했고 런던장에서는 바로 반등을 했다. 뭐 지금 이게 반등을 했다고 해서 뭐 옳은 반등이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이제 일봉에서 이제 박스권 죄송합니다. 골드 박스권 4,000부를 전후로 해서 박스권을 이렇게 형성을 시켰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선방하고 있어. 잘하고 있다. 지금 4,000부를 중심을 놓고 지금 현재 등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4,000부를 지켜내는 작업이 지금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 골드 실버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시장이 아닙니다. 세력들이 움직여 가지고 이 시장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그런 표면적인 그런 세력도 없고요. 만약에 그런 세력이 있다면 그거는 불법입니다. 불법. 그런데 오늘도 뭐 그런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제가 보수적으로 이제 4,000불 위에서는 보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할 때는 무슨 소리 하냐 10,000불 20,000불 가는데 이랬던 분들 그때의 유튜브 다 그렇게 했어요. 자, 지금 어떻게 나오느냐 4분기에 3,500불 이야기가 나오니까 전체 다 이제 뭐 골드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막 이런저런 이제 내용을 퍼나르기 시작하는데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어그로를 엄청나게 강하게 거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그로를 거품을 띄워 가지고 그 유튜브 조금 더 보게 하려고 그러는데 제발 그런데 해놓고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골드 시장은요 이런 세력들이 들어와 가지고 장날 친 만큼의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왜? 골드에 크게 상승하는 이번에도 가장 큰 상승 원인이 뭡니까? 각 중앙은행에서 외환 보유고를 달러나 미 국채를 팔고 골드로 이 국채를 매집한 그게
원인입니다. 가장 큰 원인이요. 세력이 붙어서 그렇게 올린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4,000불 위에 이 그림은 그럴 수도 있겠죠. 아, 셧다운이 되고 이거 뭐 난리 날 것 같으니까 내 자산을 지켜야 되니까 이게 이제 일반 시장의 영향이라고 봐야 되고, 자, 여기에서 상승한 이 여러 가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이런 부분들은 이때가 왜 120일간 이렇게 행보를 했습니까? 이때 중국의 중앙정부에서 골든 매집을 중단을 한다. 그 매집의 수량을 죽인다. 그것 때문에 이게 행보했던 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이 파월 연준 의장이 8월 20일 날 잭슨홀 미팅에서 이건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기준으로 해서 금리 정책에서 이제는 노동시장의 금리 정책으로 정책 변화가 온 거예요. 그럼 고용 상황이 첫 번째 이제 금리 인하할 때에 선제적인 조치다 이렇게 하고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물론 어제는 그런 내용이 없었지만 9월 달에는 노동시장이나 소비시장의 위축을 감안해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 했어요. 어제 뭐 9월 달하고 회의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이제 결과는 내용이 좀 틀리죠. 자, 제가 지금까지 쭉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금리 인하를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조용한 시장은 처음입니다. 그럼 뭡니까? 지금 처음에 금리 인하를 했다가 그 다음에는 연준 의장이 파월 연준 의장이 12월 달 금리 안 할 수도 있다. 예. 아주 기분 좋게 달궈놓고 그냥 얼음물을 퍼제껴버린 거죠. 그럼 시장이 조용해져 버렸어요. 예. 그러면서 지금 어제 금리 인하를 한 그 효과가 파월 연준 의장이 12월에는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이 말 한마디에 그냥 시장이 찬물을 끼얹어 버렸다 이런 얘기. 효과가 없었죠. 금리 인하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투자 시장에서는. 그렇지만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플러스 호재입니다. 단지 이제 그 파월 연준 의장의 12월달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없다 이 말에 그런데 약간의 그 파월 연준 의장의 어제 발언은 시장을 약간 가이던스로 좀 요즘에 계속해서 이제 미국의 그 4분기, 3, 4분기 뭐 여러 가지 이런 이 어닝이 잘 나오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가열됐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약간의 좀 자제를 시키는 그런 모션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앞으로 골드 실버 시장, 특히 골드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관심을 가지고 뭐 있죠. 그렇지만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 10% 다운시키고 히토류 어느 정도 1년 동안 땜빵으로 합의를 했고 대두 농산물 수입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합의를 했죠. 이거는 조건부 합의이기 때문에 기간은 1년. 지금 당장의 어떤 변화는 없겠지만 항상 어떤 그런 이 문제는 이미 1년이라는 기간을 유예했지만 문제는 그대로 가고 있다. 히토류는 미국에서 5만 톤이 필요한데 5만 톤을 만들려고 하면 10,000톤 만드는데 10년 걸립니다. 10,000톤 만드는데. 그런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건부 땜빵식 합의이기 때문에 그 위험도는 크게 거치지를 않았다. 예, 원인은 그대로다. 예, 땜빵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골드 실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이제 뭐 설왕설래한 내용들이 많은데 제발 그런 유튜브 해놓고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예. 자, 이게 차트에서 이제 조금 더 뭐 얘기를 해보면 이 4,000불입니다. 이게 4,000불. 지금 4,000불 전후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전투를 하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 등락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예. 뭐 금리 인하했을 때 인하 전에 확 올라갔다가 어제 12월달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는 바람에 그냥 바로 빠져내리는 혼돈스러운 이런 부분이지만 오늘 바로 치고 올라왔잖아요. 자, 이게
이거 좋은 공부가 될 것 같네요. 자, 봐보세요. 자, 어제 상당히 큰 폭, 고점에서 보면 저점까지가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 여기까지 하락했죠. 예. 그런데 오늘 반등이, 자, 장이 왜 이 기술적 반등이 온 거냐? 이 기술적 반등이 이겁니다. 어제 이 상승과 하락의 폭의 50% 이상을 지금 현재 반등에 올렸잖아요. 이게 기술적 반등입니다. 자, 최소한 어제의 그 하락 평균이 등락의 하락, 그 다음에 종가보다 훨씬 많이 올랐죠.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상승했다 하더라도 전체 폭의 50% 이상을, 그 다음에 시작가보다 이 종가보다도 2배 이상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탄탄한 상승입니다. 이게 기술적 반등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그럼 왜 왔느냐? 이미 조정 받을 만큼 조정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조정 물론 받고 있지만 앞전체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런 상승은 없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상승은 없어요. 예. 이제는 조정 받으면서 빠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버티면서 야금야금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또 중간에 뭐 어떤 내용이 있다 그러면 하락을 하더라도 자, 여기에 피할 수 있는 구간이 또 하나 있어요. 예. 이 부분에 또 지지를 받고 또 빠지면 이 부분에 또 지지를 받을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등락폭이 심해지겠죠. 예. 그렇지만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뭐 제 시각이 100% 맞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자, 지금까지 이러한 상승은 물론 뭐 ETF나 선물 시장의 영향도 크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중앙은행에서 골드를 계속 매집해 가지고 중앙은행에서 매집한 골드는요 시장이 잘 안 나옵니다. 결국은 뭡니까? 시중에 있는 물량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계속 늘어나니까 기존에 있는 100개가 움직이는 시장이 한 30개를 갖다가 완전 그 올 창고에다가 깊숙한 창고에 집어넣었어요. 100개가 거래되던 게 70개가 거래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사람은 100명인데 올라가겠죠. 예. 그게 중앙은행에서 골드를 매집한 결과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선물이나 뭐 ETF는 사가지고 오르면 내놓고 내리면 사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일종의 이제 그 가격 조정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게 큰 대세의 골드 시장의 큰 대세의 영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하지 않다.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버에서 이런 투기 세력들이 들어와 가지고 한 3년 전쯤일 겁니다. 실버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전부터, 코로나 오기 전부터 실버 생산량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실버 생산량이 뚝뚝뚝 떨어진 거죠. 생산량이 결과적으로 이제 공급 물량이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 1년 그 기간 안에 1, 4분기 안에 나오는 생산되는 실버를 완전히 매집해 버리면은 골드는 더블 올라간다. 왜? 그때 당시도 전고점 밑에서 한참 밑에서 놀았기 때문에 충분히 전고점 올라갈 것이다. 전고점 올라가면 2배 이상의 수익이 나올 것이다. 이걸 이제 그 계산을 하고 들어갔죠. 결국은 그 친구들 손 들었잖아요. 왜? 그렇게 세력들이 붙어 가지고 그 녹록한 시장 아닙니다. 골드 실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막 이 어그로로 유튜브를 엄청나게 하는 그런 친구들의 유튜브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예. 제발 그런 시장은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미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진짜 완전히 블랙으로 떨어진다 이런 내용은 이미 여기서는 떨어졌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런 등락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받고 쭉쭉쭉쭉쭉쭉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턱에서 가다 결과적으로 3,300, 3,400, 3,500 이 부분까지 떨어진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 그 사람들은 시장의 이런 흐름보다는 이러한 이 차트가 주는 뭐 이런 설명 가지고 다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도 차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깜깜이 시장에서 이 방향성이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 요인을 찾아서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차트도 무시 못합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왜 차트를 이렇게 자꾸 보냐면은 이건 사람 심리거든요. 심리. 차트는 심리예요. 그래서 심리의 결과치가 쌓인 게 차트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인 차트는 어느 정도 보고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근 들어서 워낙 지표도 발표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뭐 상황에서 뭐 제가 분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 보는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최근 들어서 차트를 많이 제가 설명을 드리고 차트는 무조건 사람 심리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의 심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또 이거 차트가 우리 국내 차트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이 차트는요 골드 프라이스 세계 표준 시세가 나오는 이 차트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예. 저는 뭐 이런 개인적인 이런 차트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세계 표준 시세가 나오는 이 차트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4,000불대를 넘나드는 소위 이제 그 박스권에 지금 이 상승과 하락 등락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5년 10월 30일 저녁 지금 현재 7시입니다. 오늘 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미중 정상회담이 오히려 골드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보였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골드가 거의 저점이 3,900선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 터치를 하고 이제부터는 조금씩 우행보를 해가 가면서 등락은 있을 겁니다. 시장을 어느 정도 이 수익 실현 물량을 받아내고 나면 조금씩 상승하는데 이 정도 이런 가파른 상승은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자, 2025년 10월 30일 저녁 골드 실버 시황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좀 여러 가지 설명하려 보니까 좀 많이 길었는데 오늘 저녁에도 긴장 늦추지 마시고 오늘 내일까지 한번 잘 체크하시면서 응대하셔서 이번 주도 모두 승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